러시아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처음에 학교를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문학과를 택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소련하고 한국이 수교가 된다는 내가 어떤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게 89년도인데 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89년도에 그런 물밑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89년도 말에 이제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 3대 언론이 있었는데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아,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 그다음에 공산당 선전지 노보에 브레미아, 뉴타임스라는 그 언론인데 나머지 두 언론은 국내용이고 그 공산당 선전지는 그 공산당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 143개국에 8개국 언어로 배포되던 주간 언론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나를 좀 만나자고 텔렉스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시 뭐 소련으로 가려면은 안기부에 교육도 받고 허가도 받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왜 노문학을 전공하고 노 회화반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데 왜 러시아 말을 안 쓰냐. 그래서 나 다 잊어버렸다. 88년도에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 전까지는 그 소련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알았냐면 미제국주의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발달된 줄은 정말 몰랐다. 그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로 나갔던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교도 없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말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 러시아 회화반에서 공부를 했다. 그 회화반 누가 만들었냐? 정헌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근데 그 인터뷰 언론하는 기사가 전 유럽에 쫙, 한국 실상을 소련 사람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자기네들이 특파원을 하나 지금 1호로 내보내야 되는데 찾고 있던 중에 내가 이제 적임자로 이제 그 스카우트 대상이 된 거지. 그래 나보러 이제 뭐 갔더니 언론사에 갔더니 이제 러시아 말을 했더니 발음이 좋다고 뭐 하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련 특파원이 됩니다. 그 소련 특파원이 되고 나서 뭐 국회의원 장관들이 나 만나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지. 그때 막 수교하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최초의 소련 특파원이 오니까 소련하고 줄을 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수행도 다니고, 내가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쭉 대통령 수행을 다니다가 가는 데마다 나를 이제 러시아 전문가로 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부끄럽더라고. 학부밖에 나온 게 없고 경영대학원 1년, 난디그리 코스 그 경영대학원 1년 다녔고, 그 다음에 특파원 한 거밖에 없는데 자꾸 전문가로 얘기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전문가라 하면 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살면서 그 지역에서 받은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인맥이 형성돼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건데, 나는 뭐 언어는 그런 대로 뭐 하고 또 있지만 현지에 3년 동안 살지도 않았고 현지에서 받은 학위도 없고 현지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자꾸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집에 돌아와서 상당히 그 어떤 좀 창피한 감도 느끼고, 그래서 국립 모스크바 대학으로 다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나는 처음에 여기 모스크바를 갈 때
한 3년 정도면 석사도 내가 저 대학원도 1년 댕긴 게 있고 하니 언어도 되고 하니 랭귀지 코스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빨리 해가지고 3년만 내 석박사를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갔는데 웬걸 대학원 1년 댕긴 거 인정도 안 해주고 2년을 꼬박 만 2년을 석사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1년 갖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해? 안 되지. 그래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4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서 딱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총장이 나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국립모스크바대학교 그에서 당신이 전공한 내용을 그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 딸이 러시아 학교를 5학년으로 들어갔고 우리 아들은 유치원 댕기다 갔으니까 1학년부터 들어갔고. 열몇 살로 예. 저는 그냥 10살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 딸하고 아들이 그 러시아 책을 번역을 해서 지금 교보문고가 팔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딸은 또 뭐 저기 프랑스어도 책을 번역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팔고 있어. 그래서 그 뭐 자식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고 나는 그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덕분에 아들은 6개국어, 딸은 5개국어를 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번역을 하고 애들은 1학년부터 학교를 다녔으니까 러시아하고 유창하지. 그다음에 중간에 미국 학교를 또 보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미 대사관 산하의 미국 학교를 보냈어요. 앙글로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이제 처음에 교수로 임명을 받고 첫 강의하는 날 현지 신문들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강의실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루는 학교를 출근했는데 학장이 날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커피를 한 잔 주면서 막 웃는 거야. 나를 보더니.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당신네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다 갔대. 대사관 누가 왔다 가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대사관 공보원이라는 친구가 내가 진짜 교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러 왔다는 거야. 일단 창피해서.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지 그랬냐 그러니까 인걸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이 좀 있으면 어디 뭐 공식 방문도 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좀 대통령한테 이건 누구 비서관 안 거치고 직보하는 그런 보고서를 좀 같이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서 동아시아 전략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8번인가를 내가 레포트를 썼어요. 근데 그 갑자기 그 모스크바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크렘린에서 날 좀 보자 그러더라고. 대통령 행정실에서. 그 갔더니 정말 그 당신이 일생을 그 러시아하고 소련을 그 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양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야, 나 한국 국적에서 내가 뭘 할 게 있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 그래서 기다려 보라고 해서 난 뭐 뭔지도 몰랐어. 무슨 직책인지도 모르고. 그게 명예총용사야. 명예대사라는 건 국제법상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명예총용사라는 것이 무슨 명예만 갖고 있는 총용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명예총용사는 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않되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잡을 가질 수 있어. 직업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 단 총용사관이 운영이 되면 총용사관에 쓰는 비용은 정부에서 대줘. 그러니까 그 대신 파견영사와 명예영사가 가지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동일해. 그렇지. 나도 그래서 재판 면제권, 불체포특권 다 있지. 근데 나는 종신직이야. 그러니까 평생 그런 외교관 그 면책특권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 그 내 중국, 일본, 미국에 여기 명예영사가 단 한 사람도 없어. 오로지 딱 러시아 명예총영사가 하나 딱 있어.
전 아시아에도 한 사람도 없어.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명예형사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도나고 감옥도 갈 수 있고 하게 되면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거든. 그래서 그 임명을 안 하는 거더라고. 근데 조그만 나라들은 임명을 해서 대사관에 행사 있고 그러면 뭐 돈도 대주고 행사도 뭐 지원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나는 뭐 행사를 뭐 내가 지원해주기는커녕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이런 음악회를 지금 7번째 했는데 금년에도 할 거야 이제. 금년에 9월달에 갔는데 나는 그 메드베데프 그런 크렘린에서 두 번은 크렘린에서 직접 받고 두 번은 전달해 받고 그랬는데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일 때 그 300주년 기념 훈장을 받았고 저 사진이 그 푸틴이 나한테 직접 크렘린 궁에서 신청을 직접 친수라고 그러지 직접 달아준 거죠. 나는 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죠. 고등학교도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내 중학교 동생이 또 나랑 동기야. 그래서 그 형도 형은 중학교 동창, 동생은 고등학교 동창. 그 학창 시절에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동안 쭉 반장을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다음 학도호국단 체제로 바뀌었어요. 학생회에서. 그때 연대장을 했죠. 그래서 그 학교 때는 정말 그 멋있게 학창 생활을 했고 연대장으로서 그 학교를 빛내는데 조금이라도 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한민국 전국의 각 학교의 학도국단 연대장들이 다 현충원에 모였어요. 거기서 전체 대표를 했어 내가. 성동고등학교를 날렸지. 쉽게 말하면 국제적인 정치 지형이 바뀌는 그 순간에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미국이 북한 제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남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만 뭐 광물 무슨 뭐 이런 안 나는 거 없는 자원 이런 그 자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러시아가 세계 제5대 수산대국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수산물 명태에 관한 그 영원한 러시아의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명태라는 게 오호츠크해하고 베링해 여기서밖에 안 나는 건데 이 명태가 이제 한류성 어종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태 또 뭐 킹크랩이니 무슨 뭐 조개니 뭐 꽁치, 정어리, 오징어 이런 모든 그 수산물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그 러시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수산물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또 우주 항공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그 기초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하고 협의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 또는 앞으로 그런 그 기술 발전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걸 자부심으로 안고 그 굳건히 끝까지 학교의 모교의 그 명성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참 미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앞으로 정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에 거대 러시아가 우리 남한 쪽으로 쫙 다가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러시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제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러시아에 관련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중국의 땅덩어리의 2배, 미국의 1.8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수산물, 각종 광물, 군사기술, 기초과학기술, 우주항공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진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성공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동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의 그 건투를 빌고 이 모처럼 어려운 그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고 가족의 그 행복과 건강이 함께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